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7분입니다. 미국이 3거래일째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장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하락 마감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양봉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주식 선물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8시 8분인데요. 지금은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런 움직이는 값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미국 본장 개장 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잠시 후에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이죠. 경제지표들이 오늘 밤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긴 합니다. 잠시 후 저녁 9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코어 C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새벽 3시인가? 그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이벤트가 발표된 이후의 시장 반응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별 의미 없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양봉이 나와있든 음봉이 나와있든 어떤 결론이 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이 investing.com에서도 여기 보시면 별 3개 중요하다고 별 3개를 붙여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지표들이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드네요.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코어 CPI라는 지표가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은 한 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지표가 쇼킹이 나오나 서프라이즈가 나오나 솔직히 저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나 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장난에 사용될 뿐이지 이미 대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밤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는요. 이게 대세를 결정하기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단기간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어떤 단타의 재료로서 활용이 되겠죠. 또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9월 FOMC에서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결과적으로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점도표 확인했고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에 관련된 언급을 살짝 확인했어요. 매월 150억 달러라 했던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의사록 공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좀 까봐야 알긴 알겠죠. 혹시나 서프라이즈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제 예상은 그래요. 이거 겉으로는 별 3개를 다 달아놨지만 솔직히 이미 인플레이션이 추세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그런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여튼 대세엔 지장 없을 거라는 게 아무튼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은 해주자고요. 어떻게 되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적당히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올 거냐를 아마 결정을 하겠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어디 있다? 여기 가운데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직전 저점 자리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또 반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일 거냐 이거를 이제 오늘 밤에 대략적으로 좀 결정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도 갔죠. 중간 정도에 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그 직전 저점까지 갈 거냐 아니면 적당히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요걸 아마 오늘 밤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지표 발표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 아시아장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일본이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여기 어디에 지지력이 있구나 라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저기 미국하고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직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쯤에서 또 반등을 시도하느냐가 어떤 그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죠? 중간에 떠 있어요.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 중요한 자리, 직전 저점 요런 자리들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얘도 이제 미국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제 갈 길을 정하겠죠. 아, 이 거래를 확인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든가, 아니면 이 거래를 확인했는데 미국에서 안 좋은 바람이 불어서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아래쪽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요런 점들 대부분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잠시 후 살펴볼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허락만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대부분 어떤 그 직전 저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반등을 시도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좀 멈춰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넘어가기 전에 뭐 금리하고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고 갈까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아무튼 뭐 조정이 진행 중이죠. 네. 한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뭐 물론 상승 N자 목표치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그래서 저항해서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뭐 드렸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다음번 저항이 여기고, 다음번 저항이 여기고,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렸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렸고요. 이런 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뭐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사실은 이제 그 변동성을 좀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금 요즘 원달러 환율 움직임하고 비스무리하게 이 보시면은 비교적 이런 좁은 채널형 안에서 굉장히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도 일단 뭐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찔끔찔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추세선을 뭐 이렇게 확 깨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아니면은 뭐 요게 갑자기 확 째고 위쪽으로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요 가운데 있으면 어쨌든 정말 이 마라톤 하는 듯한 그런 페이스 관리가 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 있는 이런 채널형을 벗어나는 순간, 벗어나서 위쪽으로 벗어나든 아래쪽으로 벗어나든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얘가 아래쪽으로 이걸 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눌림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추세선을 깨면은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실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눌림 주고 이제 다음번에 변동성이 급해질 수 있다, 변동성이 세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저런 점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참 위안화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녹화한 거 보니까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안 보고 넘어갔더라고요. 사실 뭐 위안화 자주 보는 건데 뭐 맨날 보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맨날 이 트레이딩 뷰 여기에서만 봐서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위안화 달러 환율이죠. 환율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오래간만에 이평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전 세계 자산들이 대부분 다 이렇죠. 예, 대부분 다 이 어디 끝에까지 좀 굉장히 좀 이 이평선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위안화를 제외한 웬만한 통화나 웬만한 자산군들은 대부분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죠. 예, 대부분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대부분 어떤 지금까지 작년에 이 나오던 흐름들을 대부분 다 꺾었죠. 대부분 다 꺾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정배열이던 친구들은 241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그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역배열 가던 친구들은 이평선 모으고 다시 정배열로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일단 버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런 자리에서 다이버전스 같은 게 이미 나타났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241선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런 거에 관련된 이격도들이 명백하게 다이버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하방 경직성은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방향 틀 자리 머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얘도 이제 굉장히 그 모든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수렴이 됐죠. 굉장히 힘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제 탁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차분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드렸습니다. 얘가 차분한 게 다행이라 해야 될지 불행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드렸습니다. 이평선이나 이런 게 좀 흥미로워 보여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뭐 사실 뭐 제가 특별히 지금 여기서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고, 오늘은 뭐 요런 거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쯤부터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이미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옵션 만기주가 되다 보니까 옵션들이 너무 비쌌다고요. 옵션 만기주인데도 옵션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솔직히 이번 주 옵션 만기주에 대박은 없을 거다, 여러분들 재미는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움직임이 지금 별 재미는 없죠. 어제 하락했다가 거의 다 뭐 되돌리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냥 옵션만 죽어나고 있어요. 옵션 양압만 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탄력적으로 오르던 풋옵션들이, 위쪽에 저항이 없던 풋옵션들이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일단 단기 저항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주, 뭐 하여튼 지난주, 하여튼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선물이 대략적으로 여기 382, 뭐 380, 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약간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시원시원했는데 요즘 정체되어 있죠. 정체가 되다 보니까 풋옵션들이 드디어 어떤 단기 고점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변동성 지수로 봐도 비슷하죠. 보시면 이렇게 좀 어떤 고점대, 어떤 매물대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전스도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10월 6일날 저점이, 10월 5일날 저점이 선물이 84.65였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10월 12일날 저점이 379.1까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고점을 높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좀 저항이 쌓이고 있구나, 탄력적으로 오르던 풋옵션들도 위쪽에 좀 저항이 생기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당분간 시장은 일단 뭐 폭락은 없을 것 같다, 최소한 폭락은 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는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뭐 제가 뭐 풋옵션을 그러니까 하락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죠? 일단 하여튼 폭락은 좀 당분간은 좀 면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항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죠? 지금 일단 당장 확대되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럴 것 같고요. 폭락이 없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성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겠죠. 폭락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아예 주식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풋옵션을 왕창 탄력적으로 죽일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시장이 점진적으로 기어가면서 슬금슬금 하락하면서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게 스물스물 빠지면서 어쨌든 시장은 하락하지만 풋옵션은 조금 죽일 거냐, 요런 점들, 아니면은 그냥 이제 콜이고 푸시고 몽땅 다 죽여버리는 박스권이 될 거냐, 뭐 요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폭락은 없다, 폭락은 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지금 뭐 박스권으로 갈 거냐, 반등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점들을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기준은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죠. 최소한 이제 390을 지금 상황에서 터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탄력적으로 좀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390이 어쨌든 근데 390도 잘 터치 못하고 이 부분에서 비리비리하게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좀 낮아진다면은 풋옵션도 재미가 없는 그런 저변동성의 좀 비실비실한 그런 하락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박스권이나요. 그래서 어쨌든 390을 터치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가지고 탄력적인 반등을 할 거냐 마느냐를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아마 내일도 어쨌든 내일까지도 아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옵션이 보시면 지금 이제 3.7이네요. 예, 양합이 3.7이 됐습니다.
맞나요? 3 아니네. 4점 몇이 됐네요. 지금 뭐 거의 물론 오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빠지긴 한 것 같은데 프리미엄이. 근데 아직도 한참 더 죽어야겠죠. 네, 한참 더 죽어야 될 겁니다. 여전히 옵션들이 좀 비싸긴 하네요. 네, 3.7 뭐 4점 몇 거의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튼 양압은 더 좀 빠져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내일도 솔직히 대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대박이 나버리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옵션이 살이 붙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다 미국이 뭐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간에 한국은 이제 예를 들어 갭상승 많이 하면은 다시 되돌리겠죠. 한국은 아침에 개파락 많이 하면 다시 또 되돌리겠죠. 어쨌든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합에서 적당히 출발하면 뭐 하루 종일 옆으로 길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아무튼 이 시장이 변동성을 죽이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평상시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30분 봉인데 선물. 이게 이제 옵션 만기주 지난주의 움직임이고, 요거 두 개가 이번 주의 움직임인데 명확하게 다르죠. 장중에 출렁출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침에 장대음봉 두어 개 뽑아놓고 나서 옆으로 쫙 기고, 아침에 장대양봉 한두 개 뽑아놓고 옆으로 쫙 기어버리고, 그죠? 명확하게 어떤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확대시킬 생각은 없다. 어쨌든 당장 폭락은 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뭐 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일단 뭐 반등을 충분히 기다려보자,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죠? 내일 정도까지 기다리면 뭐 어쨌든 뭐 어떤 결론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정도까지 보면은 이게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쯤에서 또 어떤 그 비실비실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건지, 또 어떤 결론이 좀 나긴 나겠죠. 아무튼 절대 하락할 때 숏을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아무튼 기왕이면 또 저의 생각은 솔직히 반등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탄력적으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배짱 좀 튕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70짜리가 어떤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숏 추격하다가 물리면은 좀 당분간 좀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크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나는 뭐 반등이 나오면은 나는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어 라는, 좀 난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사줄 거야 라는 배짱 튕기는 거, 요런 게 좀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이야기 정도를 일단 좀 드려놨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또 옵션 얘기인데, 하여튼 너무 이 개인들이 지난주에 너무 풋을 많이 사가지고, 아무튼 최소한 시장의 폭락은 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락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도 있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정배열로 신나게 잘 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변동성을 좀 살짝 확대를 시켰는데, 다행히 제 생각엔 다행입니다. 다행히 일단 변동성이 확대된 거를 다시 되돌렸습니다. 오늘 음봉으로요. 그래서 아무튼 원달러 환율도 대략적으로 이런 좁은 어떤 채널형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뭐 잘 볼 필요 없고, 하여튼 언젠가 이 좁은 채널형을 찍고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 좀 주의해서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어딘가로 찍고 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이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어딘가에 위든 아래든 터져 나오면은 조만간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뭐 상승의 기울기가 몇 번을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게 오버슈팅도 없이, 이게 어떤 시세를 뽐내는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갑자기 죽어서 다시 갑자기 여기서 죽어가지고 얘가 워낙 강세 추세로 갈 거냐, 그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세는 어떤 투매, 언더슈팅 이런 거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엄청난 언더슈팅, 투매 이런 건 나왔다면은 이제 이 정도쯤 해놨으면 이제 오버슈팅을 봐야 이 원화 약세 추세도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많이 진행돼 있고, 이 정배열로 이렇게 많이 진행돼 있으면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저런 점들 체크하면서 좀 지켜봤고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용지표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21선을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번 깼었고 나스닥인데요. 여기 두 번 깼고 이번에 세 번 깼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깼고요.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아마 다시 이 121선 부근을 또 테스트를 할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세 번째 깼다는 거는 좀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할 겁니다. 두 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세 번은 그죠? 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 3이란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띄워놓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목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대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구름대를 왕창 이제 깨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예전과 다르게 이건 나스닥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엔 구름대를 깼으면 화끈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화끈하게 올라들 왔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확실히 좀 반응이 좀 다르긴 달라요. 지금 보시면 구름대 화끈하게 깨고 나서 오히려 구름대를 다시 저항으로 확인하고 밀리고 있죠. 물론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모르는데 최소한 옛날 같은 그런 엄청난 강력한 매수세는 조금 일단 좀 사라지지 않았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121선과 일목균형표 정도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그 나스닥하고 S&P하고 그림이 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뭐 어쨌든 굳이 뭐 다 살펴보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S&P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1선 한번, 여기서 121선 지금 두 번째 터치를 하는데 오늘 밤에도 또다시 이제 이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죠. 근데 예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강력한 반등세는 좀 나오지가 좀 않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옛날엔 121선 한번 터치하니까 막 화들짝 놀래갖고 튀어 올라가더니 지금은 121선 터치했는데 121선 터치하고 나서 121선에서 4거래일 동안 머무르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 튀어 올라간 것도 좀 비교적 좀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지금 어젯밤 같은 경우도 다시 121선을 터치했는데 반응이 좀 시원찮죠. 어쨌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어떤 지표들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여기서 열심히 싸우겠죠. 우리는 아무튼 뭐 구경만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일목균형표 띄워보면 구름대를 깨가지고 어떤 저항을 인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121선을 깼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번은 뭐겠습니까? 목표치가 241선이겠죠. 241선까지는 이거 일목균형 구름대요. 구름대 보시면 얘도 어쨌든 좀 그죠? 구름대를 깼는데 반등이 좀 시원찮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121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한번 깼는데 이것도 어쨌든 깨면 다음번에 241선까지 터치하러 가야 된다고요. 근데 241선 이격도가 장난이 아니긴 하죠.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241선과의 이격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이런 친구들은 이미 이거 다 붕괴시켰고 241선 저 밑에 가 있고 미국은 현재 여기 있네요. 어떻게 될란지 하여튼 요런 점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오늘 밤에 뭐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운데 떠서 테스트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뭐 위에 이런데 반등시 매도대 잡으신 분들은 일단 가만히 계셔 보시고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숏 한번 잡아 보시고요. 근데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이런 자리 붕괴시키고 나서 움직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여기 이런 자리, 나스닥도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 주고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쩌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마음 편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변동성 지수들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국이 변동성 지수들 좀 상방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뭐 미국도 보시다시피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떤 저항이 있긴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저항 인식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저항을 확인한 셈이죠. 변동성 지수들에요. 약간의 어쨌든 좀 시차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미국은 오늘 계속 일단 이 부분에서 변동성 지수의 저점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 진행 중이고, 어쨌든 미국도 지금 테스트라는 중이니까 당장 변동성이 터져 나올 그런 국면들은 아니겠죠. 일단은 터져 나오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이 주변에서 힘을 모으는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옵션 이번 주에 이렇게 변동성을 좀 죽이고 여기서 좀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의외로 만기주에 변동성을 또 터뜨릴 가능성도 있긴 있겠네요. 그죠? 이 자리에서 만기주가 시작됐으면 변동성이 또 터지기 어려웠을 수 있을 텐데 변동성을 일단 한 레벨 다운 시켜 놓은 상황에서 만기주를 맞이한다면은 그래도 뭐 무조건 만기주의 변동성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점들 정도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여튼 이 물가지표 나오는 것들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 공개 있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